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급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혼자 카메라 앞에서 섰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최저임금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8월 5일까지 고시 기간이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노측에서 요구했던 협상안들이 계속 조정이 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얼마일까요? 바로 1030원입니다. 네, 결국 10,000원이 넘었습니다. 2024년은 9,860원이었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인상률은 1.7%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2021년도에 역대적으로 낮은 인상률로 1.5%라고 코로나 시즌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인상률로 1.7%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시급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가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은 보통 최저임금 곱하기 120%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숫자는 12,036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12,036원을 덜 받게 되면 이건 최저임금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임금, 월급제를 받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의 209시간을 곱합니다. 이것은 40시간에 주휴수당까지 모두 다 포함한 금액이거든요. 이때 금액이 209만 6,270원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206만원 수준인데요. 약 월 3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폭이 엄청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수령이 실제적으로 거의 20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8월 5일까지 고시가 될 때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요. 결국은 10,000원이 넘었습니다. 과연 10,000원이 넘을까 넘지 않을까 많은 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0,000원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내년도에 임금 상승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고민하셔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HR 화이팅! 7월 3주차 위클리 다운 박소연 노무사 윤상준 노무사 시작합니다. 네, 두 번째 위클리 HR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호조 경영으로 유명한 삼성전자에서 노동조합이 생겼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번 주에 첫 파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6,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화성사업장에 정문 앞에 모여가지고 피켓팅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쟁의행위를 하는 목적은 사업장의 생산에 차질을 일으켜서 매출을 이렇게 좀 감소를 시키는 과 동시에 조합의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그 조합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임금 인상률과 유급휴가 약속 이행 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그 쟁의행위가 발생을 했었을 때 노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업에 참가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또한 부담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회사는 쟁의행위의 어떤 법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해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된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해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도 없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이 사업과 관계 있는 자, 그래서 사업장 내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이나 아니면 비조합원들에 대해 가지고 그 업무를 부담시켜서 사업장을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 타 부서에 있거나 타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의 일시적인 전보 조치를 통해 가지고도 그 업무를 대체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채용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신규 채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대체근로 제한의 금지에 위반이 되는 행위일 텐데요.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신규 채용 등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성에 대해 가지고 항상 좀 다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쟁의행위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인사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위클리 뉴스였고요. 이번에는 위클리 라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하고 있는 자문사에서 원장님이라든지 병원 쪽에 무단결근이 있었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주분들이나 인사 담당자분들 같은 경우에 무단결근되는 직원들이 있게 되면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무단결근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무단결근인지 혹은 병가인지 사실은 회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연차에 신청이 있었는지 각각 종류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근을 촉구하는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천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를 체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일이 없어졌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캡처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사실은 아예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정도 나오지 않는다고 곧바로 퇴사 처리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하면 카카오톡이라든지 내용 증명 등을 통해서 만약에 너가 퇴사를 하는 거면 언제까지는 연락을 달라 혹은 사직서를 제출해라 라는 요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진짜 의도를 파악을 하시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가장 답답한 거는요, 이 과정까지 거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장이 없는 근로자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통해서 경고장을 보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이렇게 지속적인 무단결근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무단결근, 취업규칙 몇 조 위반이 확인이 되었고 여기에 대한 소명서를 며칠까지 제출을 해라. 근데 그렇게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사직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사직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사직이 아니다. 현재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회사로 제출해라 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이나 경고장을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무단결근자의 경우에 개인 문제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의 일이 있었거나 정말 개인의 신변의 일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도대체 왜 그 사유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히려 근로자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한 번, 두 번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사는 지적을 하겠다, 경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내부 복무질서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장도 사람이다 보니 간혹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마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각각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위클리 라운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가끔씩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직책이나 직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직책이나 직급을 이제 강등시키는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 특정한 직책이나 직무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었던 직무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수당 또한 자동적으로 감액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강등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강등과 그 다음에 인사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강등을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징계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강등이라고 하면은 그 근로자한테 어떤 책임 있는 사유가 명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상의 그 큰 과실이나 그런 실수가 있었다라거나 또는 업무 미숙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왔다라거나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로서 징계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우에 이제 그 강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급되고 있었던 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그 부수적 효과로서 당연히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등 전후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업무의 양과 질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만 강등이라고 되어 있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수당만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서 정당성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인사처분으로서 강등인데요. 인사처분으로서 강등은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강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징계처분과 달리 이제 근로자한테 책임 있는 사유가 반드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필요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될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인사처분의 근거가 취업규정이나 인사규정 등과 같은 회사의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근로계약서 안에 임금이
구성 항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지급 조건을 정해주는데요. 예컨대 명시되어 있는 직책 수당이나 뭐 어떤 직무 수당에 대해 가지고 직책이나 직무의 변동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근거 규정이 있어야지 이러한 종합적인 인사처분으로서의 강등에 따라서 그 수당이 감액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에서 있었던 징계처분과 마찬가지로 강등 전후로 해서 실질적인 업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 없이 단순히 강등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수당의 감액은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서 정당성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네, 이상 7월 3주차 위클리 HR과 위클리 라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소식을 전해드렸던 박수현 노무사 윤성준 노무사였고요. 이번 주도 HR 화이팅!